예, 통계청이 뿔났습니다.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체감 실업률 34.2%, 이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수치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내놓은 공식 자료는 청년 실업률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씩 차이가 나니까 통계청장이 나서서 왜곡된 수치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은 기본이 안 된 연구원이 된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통계청이 뿔을 낼 만한 건지,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문제는. 네, 그래서 보통은 해명 자료 정도로 내고 끝내는데 예.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자실까지 와가지고 직접 반박을 하고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 유경준 통계청장이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찾아와서요.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은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식의 분석은 국제 기준에서 볼 때 웃음거리가 될 거다. 넌센스다라고 하면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업에서 하는 연구소인데 언론에서 자꾸 다뤄주니 통계 해석이나 수치를 자극적으로 낸다. 왜곡에 가깝다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 쪽의 얘기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건 앞으로 할 얘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죠.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한 셈인데 보통 집계 방식에 따라서 통계 숫자가 뭐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뭘 그 근거로 해서 양쪽이 한 겁니까? 예, 그럼 실업률의 집계 방식을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자료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은 시점이 작년 8월, 그리고 이제 15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인데요. 그때 공식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낸 공식 실업률은 8%였습니다. 예. 통계청에서는요, 여기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시킨 보조지표 1 내고요. 또 취업준비생을 포함시킨 보조지표 2, 그리고 이제 분모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둘 다 반영한 보조지표 3을 함께 계산해서 보통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실업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6%까지 오르죠. 예. 그동안 실업률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는 비판이 계속되니까 이를 반영해서 재작년부터 통계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요, 여기에다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리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실상 34%가 넘는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예. 보조지표 3이 제일 그나마 높은데 그보다도 한 12%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공식 실업률은 제가 아까 9라고 말씀드렸는데 8로 발표를 했군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고요. 2015년 8월 기준으로는 8%였습니다. 예, 예.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이제 원하진 않았는데 일단 눈앞에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있으니까 찾아갔다. 예. 근데 여전히 그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걸 실업자에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통계청의 생각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유 청장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같이 있었던 그냥 쉬었음. 이 부분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일할 의지가 아예 없는 거니까 실업률 통계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볼 때요. 그 34%라는 숫자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최근 구직 시장에는요. 돌취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 회사나 들어간 뒤에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온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예, 예.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요. 20대 구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 이상 이렇게 퇴사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청년층의 이직률이 높은 거는 우리 노동시장만의 아주 특이한 점이고요. 이게 청년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앞서 또 봤던 그 이와 함께 그냥 쉬는 청년이 유독 많다는 점. 이건 역시 우리 노동시장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그냥 쉬고 있다. 되게 조사원들이 와서 물어보면 예. 이거저거 얘기하기 사실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쉬고 있다라고 하지 나는 뭐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냥 쉬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묶어서 그냥 쉬고 있음으로 분류를 따로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정말 쉬고 있는 거냐? 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은 뭐 예. 취직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예. 보통 이제 니트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니트족, NEET라고 해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층을 말하는데요. 예.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비구직 니트족의 경우 90년대 말만 해도 한 50만 명 수준이었던 게 이게 점점 증가해서 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 지금 손 앵커 이야기한 대로요. 경제도 안 좋은데 괜히 입사 시험 봤다가 떨어지면은 이거 경력상 안 좋은 거 아니냐? 즉 어떤 낙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아예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 조사를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이 포함시킨 그냥 쉬고 있는 청년, 니트족, 그리고 또 비자발적 비정규직, 어쩌면 돌취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 우리 청년 실업률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계산하냔 말이죠. 예, 앞서 보여드렸던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현재 통계청이 내고 있는 그 지표들은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대부분 이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서로 노동시장의 제도나 규제가 다 다릅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각국 사정에 맞춰서 보완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라는 게 ILO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4개 지표 쓰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6개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8개. 각각 다양한 조건에 맞춘 통계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반영한 더 폭넓은 지표를 검토해보자는 제안. 이게 유청장 표현대로 과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건가 생각해볼 일인 겁니다. 예. 사실 지표가 다양할수록 그만큼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대경제연구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지에 좀 뭐랄까 기본도 안 된 그런 연구소가 돼버렸는데. 예, 사실 그 부분도 그래서 문제인데요. 정부는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1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매번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근거로 인용을 했던 게 바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필요할 때는 치켜 세우고 또 마음에 안 들 때는 몰아세운 모습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요. 민간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이 압박,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영국계 컨설팅 펌에서 조사한 중국의 실업률은 이 붉은 그래프 이렇게 점점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내에서 발표하는 파란 그래프 계속 4%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우리가 뭐 설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만의 공식적인 기준을 지키라고 고집하는 게 청년 실업률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테니까요.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